자, 오늘은 자 여기 왼쪽에 누구죠? 이 사람이요? 문씨죠, 문씨죠. 문의 군대 그리고 국민의 군대. 그 한번 비교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요에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복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그 일은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요엘서에서 무슨 얘기냐면 북쪽 군대를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낙동강 전선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밀리다가 계속 어떻게 됐어요? 요거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을 해주셨어요. 자, 이 내용이 이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948년 아까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194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똑같이 해방된 1948년 우리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1948년 후인 다음에 70년 우리가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게 70년 후인데 그 후에 내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됐어요?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서 공식 이전했다는 게 뭐예요? 70년 만에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남북회담한 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한 거, 베트남 가서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거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나머지 나온 게 뭐예요? 6.25입니다. 6.25. 그래서 뭐냐 마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어진 번영과 축복이 69년 동안 우리가 번영이 됐죠. 나머지 내년 1년이 2020년이 우리가 70년 된 해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뭐예요? 전부 다 이거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 하면서 그렇게 이전 상정을 했죠. 근데 중공군 개입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요? 불발이 됐죠.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마음을 찢고 기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낙동강 연선에서 기도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우리나라 남북 간 군대를 비교하면 2016년 비교해 보면 이거예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너무너무 납니다. 자, 남한은요 공군이나 이런 것들은 전략은 좋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은 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핵이요. 핵이 한 60발 정도 있다라고 보고 어떤 게 지금 한 80발 정도 되지 않았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북한을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 대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비군 수는 300만이거든요. 320만. 근데 북한은 770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군대 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현재 한 60만 정도 되죠. 그죠? 근데 그러면 북한은 어느 정도 돼요? 북한은 지금 뭐냐면 한 12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딱 2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무기도 많고 또 뭐예요? 군대도 많고 예비군도 많고.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유능하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GP도 없애버리자. 다 감시도 없애버리자. 그리고 뭐예요? GP를 아예 개원할 기능마저도 없어지게 다 부셔버렸어요. 이게 다 부셔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것들이요. 폭파해버렸어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북한한테 제안하죠.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하자. 그래갖고 너희 올라가지 말자. 비무장지대 비행기 못 가게 하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갖고 남북사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DMZP 10곳 철수하고 적대행위 전면 금지하고 서해상 평화구역 설정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뭐예요? 지상과 해상과 공중을 비롯해서 모든 공간에서 인터 적정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근데 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6.25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뭐냐면 애치스 라인을 걸었는데 뭐냐면 한반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만도 지금 빼버린 거죠.
그 엣지슨을 갖다 해갖고 항상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국을 위해서 살자라고 한 거죠. 근데 뭐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게 뭐냐면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북한을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뭐예요? 세계의 규칙은 심판도 없고 정글입니다, 정글. 약육강식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트럼프를 놔두고 어떻게 해요? 지금 시진핑하고 친중 정권을 좀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자, 그 북한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사일을 발사해버렸습니다. 경축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겨보자 그랬더니 뭐예요? 북한에서 뭐냐면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야, 내가 그 보답으로 뭐예요? 미사일 날려버리죠. 우리가 좋은 얘기 하면서도 미사일 날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삶은 소대가리라도 양천 대소할 노릇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북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번에 북한에 가갖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자, 한 번 더 비무장지대로 국제평화지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북 실무협상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하며 우리 정부가 정말 해보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하니까 뭐냐면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은 얘기가 진절이 나는 외세의 굴종 형태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조선 당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다면서 뚱짱지 같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지에선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 수혜가 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예요? 사이버 전 인력이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빼앗고 돈을 갖고 하고 정보를 해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 돈 뺏긴 게 농협인가에서 제일 많이 뺏겼죠. 이게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세계 최상의 사이버 부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야, 군인들한테 휴대폰 다 나눠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초세에서 어떻게 해요? 경계 근무 중에서 이 휴대폰 반납하지 않고 치킨하고 맥주 사갖고 가서 술을 정말 처먹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비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군인 자체도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났던 겁니다. 8월 14일에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지소미아 파기했죠. 그러면서 미군에 대해서 미군은 뭐냐면 그건 지소미아 파기하면서 우리를 미국은 위협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동맹관계도 돈 거래다, 돈 거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G7서 한미훈련 무역론을 펼쳤어요. 돈이 너무 든다. 그 한국 돈 많은 사람이다. 돈 방위 올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뭐냐면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정말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미국 고위 관리는 한국에 더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한 개 얻으려다 10개 뺏기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2019년 9월 26일 날 이런 얘기죠. 종전선언 비핵화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엔 연설하면서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비핵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에서 시작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되는데 먼저 뭘 해야 돼요? 종전선언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려면 경전체제가 돼야지만 그게 나중에 평화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2017년에 뭐라고 합니까? 취임 그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작전권 환수해야 북이 더 두려워한다.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 대소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냐면 한미연합 방위체계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임파서블입니다. 한국이 만약 미군이 떠나면 우리나라는요. 북한한테 완전히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있습니다.
2009년 9월 25일 날 얼마 안 되죠. 따끈따끈한 거죠. 서훈 국정원장 11월 김정은 답방 북과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김정은이가 와야지만 우리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표를 갖다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이 김정은이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세안 회담을 참석하세요. 11월 말 열리는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갖다 초대해서 다자간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그 세계 무대에 올려놓겠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표를 총선에서 얻겠다. 그걸 갖기 위해서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자살. 이게 뭐예요? 세월호 때 유족도 동양을 시찰하는 것을 지시했다는 것 갖고서 뭐예요? 너 반역했다.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영장이 기각되는 그날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유서 쓰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러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뭐라고 해요? 이 광란의 만해 사냥 언제까지 끝나겠나. 그러면서 한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분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하면서 이완영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남긴 유언한테 뭐라냐면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그러면서 이완영이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중국하고 친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핵을 개발해라. 라고 했던 게 김정일의 유언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정말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승만 우리 박사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무조건적인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뭐라고 나왔죠? 공산당 당원이었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군대한테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군대가 필요하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래서 오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뭐냐. 좀 다른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한국교회의 선택은 뭐냐. 회개인가 번영인가예요. 자, 시온산을 택할 것이야 여호사밧 골짜기를 택할 것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는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요새 이런 게 있죠. 문파, 달빛기사단, 대깨문 이런 것들 하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중국의 마오쩌둥의 홍위병이었어요. 홍위병. 그래갖고 홍위병을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마오쩌둥을 충성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충성했던 사람들. 나머지 이 우리 문파, 달빛기사단, 대깨문 다 모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홍위병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엔 뭐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 보면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협상과 그런 연방제. 그 다음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고 오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중국의 통째로 바치는 것이. 그래서 작년 연초에 뭐 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중국에다 절했죠. 그리고 혼밥 먹고 오고 두들겨 맞고 오고. 김정은이 가서 뭐예요? 정말 대우받고 오고 있었어요. 그 기차를 갖다 왔을 때 기차 다 멈추고 기차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갔을 때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사 몇 명, 영사 몇 명, 그 다음에 리무진도 없었어요. 탑차 있죠. SUV. 그거 타고 갔어요.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도 폭직이 돼갖고 그냥 갔다가 나라 바치면 정말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군대, 경찰 뭐가 됐습니까? 전부 다 마지막 장악이 됐습니다. 이번에 CIA 국장이 다녀갔죠. 그러면서 뭘 만났어요? 경찰총장하고 검찰청장을 다 만났습니다. 청장, 경찰청장 다 만났거든요. 왜 만났을 거예요? 저는 CIA 국장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을 때 와갖고 왜 경찰청장하고 검찰청장을 만나고 갔을까? 그것도 참 의문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난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예후. 사법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죠. 버티다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말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 선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버틸지 몰랐습니다. 왜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거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포기할 수도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어떤 개유의 군대이고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공산주의의 북한식 공산주의와 중국의 문화대혁명, 스탈린의 만행, 그 다음에 캄보디아 킬링필드, 베트남의 공산화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는 국민 학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북한의 지하교에 저렇게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요엘에서 기도하는 저런 것처럼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중국은 역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를 갖다 괴롭혔던 나라였지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던 나라가 아닙니다. 자, 1950년 6.25부터 이어지는 이 기도가 우리를 축복의 7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정말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조그만 교회나 우리는 기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